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 연락이 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방문 날짜를 잡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룹니다. 부모 눈에는 바빠서 그런 것 같고 철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 쪽에서 보면 그 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계가 식는 데는 대개 한 번의 큰 다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무시당한 기억이 겹치고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태도들입니다. 그 태도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식한테는 건강 챙기라, 돈 아끼라, 말 조심하라 하면서 부모 본인은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고 험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자식은 그걸 보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당신한테는 해당이 없냐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됩니다.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고 기준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결국 부모가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은 이미 절반쯤 귀를 닫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기준의 예외로 여기고 말로 가르치는 것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불편해한다는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눈치채고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자식에게만 적용한다면 그 말은 지도가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식도 어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하면 공감 대신 그것도 못 버티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 직업, 생활 방식을 앞에서 대놓고 깎아내립니다. 자식이 먹는 음식에 한마디, 집 정리 방식에 한마디, 아이 키우는 방법에 또 한마디. 자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장면이 쌓이면 자식은 결국 부모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비판받을 것 같고 꺼낸 말이 도리어 약점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방문 시간이 짧아지고 전화 통화가 형식적으로 바뀌는 건 그 이유입니다. 예의는 손 아랫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 말을 들어야 했지만 어른이 된 자식은 하나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낯선 사람한테 같은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노릇을 한다는 명분이 예의를 생략하는 근거가 되어버리고
자식을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교육 대상으로 봅니다. 자신의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식에게도 좋은 말을 먼저 꺼내도 됩니다. 어렵게 내려놓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갖출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곁에 오래 머물 이유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하면 축하보다 그런 데서 잘 버틸 수 있겠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하면 기뻐하기보다 세금 걱정, 주변 눈치 걱정을 앞세웁니다. 자식이 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가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좋은 소식을 부모한테 먼저 전하지 않게 됩니다. 기뻐야 할 순간이 어색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기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낯설고 그것이 은근한 위협감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기뻐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작아집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지 못하면 결국 자식의 성취를 축소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하는 시각으로 보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칭찬이 자식을 버릇없게 만든다는 오래된 믿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성취 앞에서 그냥 기뻐해도 됩니다. 거기에 조건을 달거나 현실 점검을 얹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 자식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둡니다. 자식의 연락은 짧게 받으면서 이웃이나 오래된 지인과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바쁘다 하면서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의 부탁은 기꺼이 들어줍니다. 자식이 방문했을 때는 일찍 돌려보내면서 아부하는 주변 사람이 오면 상을 차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자식은 그 차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감각은 오래 남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도 못한가 하는 생각이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나면 자식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어차피 내 편이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고 밖에서 받는 인정과 대접이 가족 안에서 받는 것보다 더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와 갈등이 섞여 있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보다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을 우선에 둔다는 것이 자식 말을 다 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시간과 정성을 두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을 해주는 친구,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해주는 오랜 지인, 불편해도 진심으로 대화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줄이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맞아요, 맞아요 하고 받아주고 불편한 말은 절대 꺼내지 않으며 뭔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 더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변은 더 텅 비어갑니다. 자식도 이 흐름을 봅니다. 부모 곁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보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할지 감을 잡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다면 자식도 결국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형식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쪽으로요. 이런 구조가 굳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은 당장 불편하고 아부하는 말은 당장 편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졌을 때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가 어렵고 자신이 점점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진심을 말해주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그 사람을 밀어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좋은 관계는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에서 유지됩니다.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남았다는 것은 관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얕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탓합니다. 바쁘다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그런데 사람은 편한 자리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찾아갑니다. 불편한 자리는 굳이 이유를 만들어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려면 그 자리가 계속 따뜻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이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볼 때일 수 있습니다.